네, 8월 19일 수요일 310 중계석 시작합니다. 이 코로나19 확산세 정말 무섭습니다. 처음으로 국내에서 방송국이 셧다운되는 일까지 벌어졌죠. 저희 JTBC도 각별히 주의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찾았습니다. 바로 이 사진인데요. 자, 광주를 부정하고 일부 어긋난 사람들에게 우리 당이 엄중한 회초리를 들지 못했다면서 이렇게 무릎을 꿇은 거죠. 자, 보수정당 대표가 5.18 민주묘지를 찾아서 이렇게 무릎까지 꿇면서 사죄를 한 건 놀랍게도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자, 이걸 두고 뭐 정치적 의도든 다른 무엇이든 평가할 부분이 있는 건 바로 그런 점 때문이겠죠. 자, 그럼 오늘 준비한 현장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낙연 음성, 차명진 양성, 정치권도 패닉. 다음은 자신만만 전광훈, 기저질환으로 상태 악화. 마지막 현빈 해병대 화보 일본서 재발간 논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자, 310 가족 여러분, 가급적 외출하지 마시고요.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죠. 자, 어제 시청률과 함께 310 중계석 시작합니다. 네, 오늘 제 옆에는 고현준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정말 심각합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방송사들마다 네. 다 이제 비상이 걸렸어요. 맞습니다. 뭐 저도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을 하고 있는데 뭐 그러니까요. 이 출연하시는 분들이 방송사를 옮겨 다니는 경우들이 많기 그렇죠. 때문에요. 네, 많은 분들에 대해서 이제 안전 관리하고 또 그분들과 동선이 어떻게 겹치는지 오늘 새벽부터 굉장히 좀 혼란스러웠거든요. 고 의원님은 괜찮으시죠? 뭐 저는 뭐 생각해 보니까 직접적으로 만난 적이 없고 밀접 접촉자, 접촉자의 접촉자 등등등 따져봐도 그래도 안전하게 저는 결론이 났어요.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 헤드라인부터 보시죠. 예, 정치권도 뚫렸다입니다. 자, 저 헤드라인처럼 정치권도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비상이 걸렸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현장 서울 양천구 목동으로 가보시죠. 자, 바로 전날 저 방송 이낙연 의원 저 왼쪽에 보이는데 자, 이낙연 의원과 같은 마이크를 쓴 출연자 기자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지금 난리가 났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낙연 의원이 앉은 저 자리에 바로 앞에 출연했던 그 기자분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인데요. 지난 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이제 이낙연 의원이 출연했고 이 의원에 앞서서 출연했던 기자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CBS 측에 따르면 전날 오후에, 그러니까 18일 오후에 코로나 확진 소식이 이낙연 의원에게 전해졌고요. 이 의원은 이제 저녁 8시 15분에 의료기관 방문해서 코로나 검사를 받았고 아시는 것처럼 오늘 오전에 결과는 다행히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민주당 김용민 의원, 통합당의 최영두 원내대변인도 바로 앞서 보신 그 스튜디오에 이게 지금 나오네요. 이 같은 날 방송에 출연을 했던 거예요. 네, 그렇죠. 이게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면 이게 마이크 위에 저 윈드 케이지라는 게 있잖아요. 저 스펀지처럼 그렇죠. 생긴 것을 지금 요새는 1시간에 한 번씩 교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 이렇게 부가 바뀌고 광고가 나가는 시간 동안은 소독을 하거나 바꿀 수가 있는데 그 사이사이에 이제 출연진들이 바뀔 때는 바로바로 좀 적용하기 쉽지 않거든요. 방송 중간이니까. 그러니까 같은 날 같은 방송에 출연했던 김용민 의원에 대해서도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고 최영두 의원도 마찬가지인데요. 아직까지는 그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CBS 방송사 같은 경우에는 뭐 방송 제작진들 또 출연자들 총 34명에 대해서 오전 중에 코로나 검사 진행하고 자가격리 조치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방송은 음악만 나가고 있는 방송사가 셧아웃되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자, 아무튼 일단 이낙연 의원 말씀드린 대로 음성 판정을 받긴 했지만 안심하긴 이르죠. 지금 국회도 난리가 났는데 민주당 당장 8월 전당대회를 온라인으로 치르기로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뭐 당 대표 이제 후보들이 지금 자가격리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오늘 오전만 해도 분위기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갔어요. 그러니까요. 일단 오늘 오전에 최고위원회가 예정이 돼 있었는데 오후로 연기가 됐고요. 뭐 각종 의원들의 모임이나 세미나 이런 모든 것들이 미뤄졌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8월 29일에 전당대회에 있는데 여기 지금 출마한 후보자들 선거운동 사실상 전면
중단, 올 스톱이라고 봐야 되겠죠. 뭐 텔레비전 토론회 이런 일정들이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고요. 29일 전당대회도 온라인 전당대회로 사실상 결정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민주당은 일단 이렇게 이낙연 의원 음성 판정이 나오면서 한숨은 돌렸는데 통합당은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바로 이분들 때문입니다. 이제 김문수 지사님이나 저도 정신 차리고 이 투쟁의 열기를 조직화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옥에 가든 우리는 이 자유민주주의의 논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많이들 보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차명진 전 의원 그 지난 광복절 집회에 저렇게 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마스크도 안 썼고 마스크를 말이죠. 이제 턱에다 이렇게 받치고 있죠. 턱스크라고 하는데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결국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후에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차 전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렸던 이 광복절 집회에 참석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이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中이던 상태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검사를 받기는 받았네요, 그래도. 그러니까 검사를 받았던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그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다 이렇게 시작되는 어머니. 게시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광화문 집회에 코로나 환자가 드글드글한데 너 왜 거기 갔냐? 어머님이 이렇게 통곡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면서 일화를 소개했는데 그 어머니에게 오히려 이제 차명진 의원이 전 의원이 화를 내면서 사랑제일교회 사람들 거기 안 갔고 야외에선 코로나 안 옮기니까 걱정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글쎄요, 이 감염 위험성이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 자신은 해당 사항 없다면서 어머니에게 얘기했던 부분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잘못된 거죠. 항상 방심이 저런 일을 낳는데 어머님 입장에서는 아무리 아들이 나이가 60이 넘고 해도 그렇죠. 물가에 내놓은 애들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 어머니 말씀을 잘 들어야 됐던 건데, 자, 차 전 의원 전광훈 목사 요 며칠 전은 아니지만 사랑제일교회도 최근에 갔었더라고요. 7월 25일 주일 예배 일요일에 참석을 해서 당시에 이제 이인영 통일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었던 타이밍이었기 때문에요. 이인영 인사청문회 나라면 이렇게 질문했을 것이다. 라는 주제로 강단에 섰어요. 지금 보시는 장면인데 아시는 것처럼 그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창당한 기독자유통일당 이 기독자유통일당이라는 이제 연결고리가 그렇죠. 정광훈 목사하고는 또 있는 거죠. 자, 이 차 전 의원 이 감염 소식이 딱 전해지자마자 많은 분들이 그러면 혹시 영혼의 단짝인 그 사람도 혹시 하면서 이분을 떠올렸습니다. 영상 보시죠. 저희들 그동안 하는 거 보면 다 역학주자 하지 않습니까? 이게 정확히는 확진자인지 뭔지 조사도 안 했잖아 아직. 지금 자가격리 하시라고 했는데 하시고 어디라고 와가지고 말이야. 나보고 왜 가자 그래. 제가 강제로 선생님 경찰이 아니라 왜 가자. 경찰이 뭐 하는 거냐고.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람을 뭐 하려고 그러냐. 이게 거부하면 어쩔 수 없어요. 거부가 아니지. 내가 왜 거부를 해. 친구들 내 말은 나는 알고. 서울 영주군이라서 나는 저 김문수. 예, 제가 압니다. 영등포 경찰서. 예. 내가 김문수인데 왜 가자 그러냐고. 아니 언제부터 대한민국 경찰이 남 건강까지 챙겼어. 내가 국회의원 3번 해서. 자, 보신 것처럼 김문수 전 경기지사 지하철역 여의도 국회의사당역에서 저렇게 경찰들과 실랑이를 벌였는데 나 김문수인데 나 국회의원 3번 했는데 당신들 신분증 내봐 또 이런 얘기가 상황이 벌어지고 있네요. 일단 이 상황을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일요일에서 월요일 되던 그러니까 17일 새벽 한 1시쯤 그 지하철 역사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페이스북에 올렸던 시간이고 새벽 시간인데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그 유튜브 방송하고 있잖아요. 김문수 TV라고. 그 방송을 마치고 국회의사당역에서 지하철 기다리고 있는데 경찰관들이 다가와서 이 검진 대상이라면서 같이 가자라고 하더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 지하철역 영상에서 보시면 김문수 전 지사 옆에 다른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은 자가격리 대상자가 맞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옆에 있었던 김문수 전 지사에게도 같이 가자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문수 전 지사는 나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닌데 왜 데려가려 하냐. 그러니까 그걸 어떤 정치적인
배경이 있는 것처럼 그렇죠. 그렇게 오해했던 것 그 같은데. 항의하는 과정에 뭐 목소리도 커지고 또 예. 내가 김문수다, 내가 국회의원 3번 했다 이런 얘기들까지 예. 나오게 됐다는 것이죠. 근데 앞서 잠깐 나간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예, 저기 보시면은 김 전 지사가 그 차명진 전 의원하고 함께 투샷을 찍은 사진이 있는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예. 이런 집회 인증샷도 있고, 자 저런 것만 보더라도 김 전 지사도 좀 검사를 받아봐야 되는 게 아닌지 싶은데 말이죠. 지금 이 인증샷이 바로 그 당일 날이에요. 아. 지난 16일에 차민진 전 의원이 페이스북에 이 사진을 올렸는데 15일에 있었던 이 광화문 집회에 함께 참석을 했었고 이 인증샷을 올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아신 것처럼 앞서도 전해드렸지만 차명진 전 의원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그런데 이제 김문수 전 지사는 검사를 받았는지 그렇지 않은지도 아직 알려지지 그러니까요. 않은 상태거든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참석했던 전직 의원 김진태 전 의원은 오늘 검사를 받으러 갔다고 하던데. 그렇습니다. 이제 한 매체와의 이제 전화 통화에서 네. 정광훈 목사를 직접 만난 적은 만나지는 없지만 않았다. 네, 주변에서 걱정을 많이 하니까 지금 검사를 받으러 간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참석한 전직 의원 민경욱 전 네네네. 의원 페이스북에 그 인천 연수구 보건소에서 코로나19 판정을 음성 판정을 받았다. 네. 이런 문자 메시지 내용을 또 공개하기도 예, 했습니다. 뭐가 됐든 네. 다행스러운 소식이고요. 자, 광화문 집회 현장에 있던 보수 유튜브 채널 운영자도 또 확진 판정 받았습니다. 누군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오늘 확진 판정을 받아서 제가 지금 이 병원에 와 있는데요. 사실 뭐 아픈 데가 없습니다. 아픈 데도 없고 멀쩡합니다. 이럴 일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방송 장비를 간이 장비를 챙겨갖고 어제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뭔가 닥칠 게 닥쳤구나라고 생각해서 준비를 했고.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뒤에 배경을 보면 지금 병원이에요. 입원한 상태예요. 이번 병상 예. 위에서 지금 방송을 근데 하고 있네요. 저런 상태에서 저렇게 방송을 해도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실제 뭐 현장 의료진들이 하지 말아달라라고 하는데 뭐 내가 죄지어서 온 것도 아닌데 왜 못하냐 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뭐 이런 표현을 썼어요. 문재인 때문에 여기 와 있는데 어디다 대고 모든 걸 따르라고 하느냐, 치료만 잘해라라고 하면서 오히려 의료진들을 윽박질렀다라고 하는데 뭐 외부 음식 반입 안 된다 이런 얘기에도 뭐 그러니까 과일 여기 거 맛없다. 나는 내가 가지고 온 건 먹겠다. 이제 과일 같은 것들은 뭐 다 검역 받아서 들어온 거니까 가지고 올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불만들을 계속해서 토로했다고 하는데요. 글쎄 그 광화문 집회 참석 모습도 저희가 잠깐 준비를 했는데 보시면은 네. 악수 뭐 저렇게 악수를 한단 말이죠. 이 방역 수칙을 뭐 제대로 잘 안 지키는 모습이 보이는데 글쎄요 뭐 정부 탓이지만 본인이 먼저 좀 방역 수칙을 지켰더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뭐 어찌 됐건 보시다시피 기본적인 방역 수칙이 거리두기잖아요. 그러니까 거리두기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태고 걱정되는 것은 저때 당시에 이제 접촉했던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기 때문에 저때 접촉했던 분들 걱정이 되고 그런 의미에서 모든 방송에서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집회 참석 이후에 맞습니다. 코로나 검사 아직 받지 않으신 분들 계시다면 지금 당장 검사를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예, 자, 이 얘기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현장은 웃으면서 구급차를 탔지만 하루 만에 건강이 악화된 그분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헤드라인 보시죠. 국민 민폐, 북한은 미리 알았다? 라고 준비했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인데 지금은 직무정지 상태라 뭐라 부를지 좀 애매한 그러면서 서울 성북 축구장이 이동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 전광훈 목사 얘기입니다. 예, 이번 하루 만에 평소 앓던 기저질환 때문에 몸 상태가 몹시 나빠졌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걸 또 북한 탓을 했다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어요. 지금 사진 보시는 것은 확진 판정받고 이제 병원으로 이동할 때의 모습이에요. 마이크 제대로 착용 안 하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웃으면서 뭐 통화하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가 올해 초에 이 북한 언론 우리 민족끼리에서 정광훈을 죽이라고 했다. 웃긴다고 하겠지만 뭐 이 바이러스 테러의 출발지는 북한이라고 생각한다. 어허.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우한발이 아니라 또 북한발이다. 예. 자, 비루스. 그러니까 전 목사가 언급한 북한 대남 매체 우리 민족끼리에서 6개월 전에 정확히 뭐라고 했던 건지 찾아봤거든 말이죠. 네. 예. 자, 보여주시죠. 예. 여기 비루스라고 지금 나와 있진 않네요. 그러니까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생명이 끝난다고 해도 집회는 계속 한다더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마라. 이렇게 우리 민족끼리에서
맹비난을 했었는데 그렇죠. 예, 전 목사가 이 확진 판정을 받기 전의 모습이 담긴 이 CCTV를 어제 뉴스룸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JTBC가 단독으로 입수를 했습니다. 자, 서울 종로로 가보시죠. 바로 저긴데요. 예, 종로의 한 다세대 주택인데 지금 정광훈 목사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지난 네, 저 뒷모습. 네. 지난 13일 오전 영상인데 마스크를 썼나요? 지금 보시면 이제 뒷모습인데요. 13일이라고 네네. 얘기하셨잖아요. 마스크 쓴거 13일이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사랑제일교회에서 첫 확진자 나온 다음 날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성북구청에서 이제 교회 관계자들에게 뭐 구두로 자가격리 통보했을 텐데 앞서 보신 것처럼 뒷모습이 보일 때 들어갈 때는 마스크 착용하고 있는데 지금 나올 때 보면요. 지금 지인들하고 대화 나누고 있는데 마스크 안 보이죠. 지금은 안 썼네요. 예. 예. 이 마스크가 지금 착용하지 않고 대화 나누고 뭐 지금 주변에 계신 분들도 마스크를 착용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예. 보신 것처럼 지난 광복절 집회에서 노 마스크로 연설을 했는데 거기서도 했던 발언이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잠깐만 들어보시죠. 어제 또 하루도 결국 거기에 연설 못 나게 하려고 별 방법으로 이제 그 나를 지금 통제하려고 하는데 아니 보건소에 점검을 받으러 가면 지금 절반 가까이는 증상 없어요. 열도 안 나고 기침도 안 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양성이라고 해가지고 병원을 막 때려넣고 있습니다. 숫자를 난 조작한다고 봅니다. 그것을 우리 애국운동 못하게 하려고 이런 짓을 하는데 그래서 자, 지금 보신 장면은 그러니까 광복절 집회 다음 날 16일 날 이제 그렇죠. 그 유튜브 방송인데 그러니까 확진 하루 전날이란 말이죠. 뭐가 됐든 몸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인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직접 뭐 이 체온계로 열 재는 모습을 보여주고 네, 있는데 네. 그 열이 몇 도가 나왔는지는 보여주지 네, 그건 안 않았어요. 보여주더라고요. 예. 자, 아무튼 이제 자가격리 통보 받은 날도 또 확진 판정을 받기 전날도 보여드린 대로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는 모습이었는데 물론 지금 이게 이제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으로 이동할 이송되는 때, 예. 근데 저 때는 썼는데 턱에다 또 썼어요. 글쎄요,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 뭐 신도들 앞에서 좀 뭐 여유 있는 모습 보여주기 위해서 저랬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저렇게 웃으면서 휴대전화 만지는 모습. 근데 이제 뭐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예. 응급실 앞에서는 마스크 제대로 썼고 손에 뭐 비닐 장갑도 꼈다고 하는데요. 그 전 과정 우리 뭐 국민들이 많이들 지금 보셨던 저 장면은 분명 여러 가지로 불편한 모습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어제 오후에 이 성북구청이 방역차를 끌고요, 이 사랑제일교회로 끌고 갔다고 합니다. 자, 그 장면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예, 자 그런데 저 사랑제일교회 입구 앞에서 교회 관계자들이 방역차를 막아섰다.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저 사랑제일교회가 그 장이 19역.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재개발 과정에서 지금 명도 소송에 져가지고 언제 철거될지 모르는 그렇죠, 상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도들이 계속 저기를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예. 이런 과정에서 또 뭐 확진자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방역을 당연히 하러 가는 건데. 가야죠. 이게 방역 요원들하고 이제 몸싸움, 뭐 욕설, 그리고 심지어는 저렇게 이 방역 요원들의 마스크를 막 벗기기도 하는 그런 상황들이 아니, 벌어졌어요. 예. 마스크를 벗기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전에도 사실은 뭐 방역 요원뿐만 아니라 뭐 취재하신 분들, 취재진들과도 충돌하는 모습 잦았죠. 여러 차례 보여준 바가 있었죠. 이 마스크를 벗기는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폭력인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폭력이죠. 무엇보다 저 방역 요원들은 자신의 임무, 자신의 일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요. 어찌 보면 현장에 있는 분들 도와주러 간 거거든요. 예. 저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하. 국민 민폐 전 땡땡의 재수감을 촉구합니다라는 글도 올라와 있습니다. 이 글은 지금 올라온 지 나흘 만에 30만 명 이상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고 굉장히 빠르게 그 동의하는 속도가 예.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또 자비로 전 목사 자비로 그 치료비를 부담하게 하라 이런 청원도 나왔는데 마침 오늘 오전에 정세균 총리가 관련된 그 내용 언급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사랑제일교회에서 시작된 감염의 전국적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교회가 정확한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아직도 진단검사가 완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방역당국의 진단검사와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또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감염에 대해서는 치료비 환수, 손해배상 등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습니다. 자,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건 일단 정부에서 비용을
뭐 된 다음에 나중에 그걸 그렇죠. 해소하겠다라는 얘기죠.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이제 구상권 청구해서 뭐 요구하겠다라는 얘기. 자, 지금 경찰이 이 사랑제일교회 신도들 소재 파악을 하려고 8,500여 명의 인력이 투입됐다고 그래요. 합니다. 네. 자, 아무튼 이 지금 미래통합당 내부에서도 과거의 어떤 그런 뭐 교류들 때문에 사랑제일교회와 선긋기를 하고 있다는데 그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미래통합당이 광화문 시위를 같이 무슨 주도한 것처럼 그렇게 비난할 얘기를 갖다 하고 그러한 것을 봤을 적에 민주당의 처사에 대해서 굉장히 유치한 사람들이구나. 저희가 이제 통합하기 전에 그 정광훈 목사 집회랑 같이 했었잖아요. 황교안 대표가 그 과거 청산해야죠. 자, 지금 뭐 마지막에 하태경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왜 미래통합당이 저런 입장을 내놓느냐. 네. 전 대표, 그렇죠. 황교안 전 대표 때문 아니겠습니까? 뭐 당시는 이제 자유한국당 네. 시절이고 황교안 전 대표는 아시는 것처럼 뭐 또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알려져 있고 이 정광훈 목사하고 뭐 아시는 것처럼 그 무대에도 같이 여러 번 올랐죠. 섰었고요. 네. 뭐 손잡고 만세하는 과정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덕담해주는 과정, 그러니까 함께했다라고 보는 게 이제 뭐 사실상 맞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뭐 하태경 의원이라든지 김종인 대표라든지 지금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요 일단 오늘 오전에 이 사랑제일교회 교회가 있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성북 장위 19역 재개발 조합원들에게 문자를 보냈답니다. 사랑제일교회 측에서 교회가 폐쇄돼서 지금 비어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우리 성도들은 죽음으로 이 교회를 지킬 거다. 전국에서 신도들이 모여서 순번대로 그 외곽에서 대기하고 있을 거다. 그러니까 교회를 기습 철거할 시에 우리가 행동에 나서겠다. 그러겠죠. 네. 뭐 이런 엄포도 났다는 지금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이 지난주에 전 목사처럼 이 마스크를 턱에다 걸친 남성이 버스에 올라서 난동을 부린 일도 있었습니다. 자, 장면 한번 보여주시죠. 예, 바로 이 장면인데 자, 일명 뭐 턱스크를 한 승객이 타니까 기사님이 당연히 제대로 좀 쓰세요 했겠죠. 이제 그랬더니, 대중교통에서는 당연히 써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기사분이 저렇게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럼요. 네. 자, 그랬더니 저렇게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네. 욕설에 또 기사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이게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했고 한 15분 뒤에 이제 경찰이 도착했는데 그 사이에 또 다른 항의하는 승객들에게 욕설하고 막 험한 행동들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출동한 경찰관하고도 몸싸움이 있었는데 뭐 밀치는 과정에서 이 경찰관의 손등도 깨물었다라고 하는데 뭐 예상하셨겠지만 이 사람 당시에 술에 취해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 시국에 마스크도 쓰지 않고 수영장에서 파티를 한 사람들도 있답니다. 여기가 어딘가요? 코로나19 얘기하면서 참 많이 얘기했던 중국 후베이성의 우한에 위치한 한 워터파크의 모습인데 세상에. 네. 마스크를 한 명도 안 쓴 것 같아요. 지금 화면 보시면요. 지금 DJ가 공연을 하고 있고 지금 사람들 모여 있는 게 뭐 거리 두기는커녕 거의 어깨하고 어깨 다 부딪혀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 지금 수천 명이 모여서 파티를 했다는 겁니다. 사실 거기가 다름 아닌 중국 우한. 우한에 있는 워터파크인데 지금 우한 지역이 5월 중순 이후에는 뭐 우한뿐만 아니라 후베이성 전체에서 신규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 워터파크 운영을 재개했다는 것인데 글쎄요. 바라보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편하죠. 뭐 자기들은 지금 뭐 좀 약간 소강 국면에 들어갔다고 해도 주변을 좀 생각해서라도 저런 건 좀 자제해 줬으면 싶네요. 자, 다음 현장은요. 이 법적 대응에 나선 현빈. 이게 무슨 일? 헤드라인부터 보시죠. 해병대 화보 재발간 소속사는 법적 대응입니다. 고 의원님 그 패러글라이딩 타고 북한 가서 하는 그 드라마 보셨나요? 그 불시착했던. 네네. 네. 뭐 전 재밌게 봤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안 봤습니다. 저는 JTBC 드라마만 보기 때문에. 예, 아무튼 일본으로 가보시죠. 예, 지금 일본에서 4차 한류 붐이 일고 있다. 그래서 배우 현빈 아리를 하고 있다. 몇 달 된 얘기죠. 네. 그런데 좀 탈이 나고 있나 봅니다. 지금 막 현빈 씨 소속사 측에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 왜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화보집 때문이에요. 배우 현빈이 자신의 해병대 화보집이 일본에서 재발간되는 것에 사전 협의가 없었다로 이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해병대 화보집이 뭐예요? 요즘 해병대에서도 화보집을 내는 건가요?
뭐 해병대에서 화보집을 낸다기보다는 그 아시는 것처럼 이제 현빈 씨가 해병대 그 현역 복무를 했죠. 그쵸. 당시 이 복무 시절의 모습을 담은 이 화보집이 2014년에 일본에 처음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당시에 이제 뭐 드라마의 인기나 이런 것들이 힘입어서 이번에 다시 재발간이 된다라고 이제 결정이 된 건데 이 책에는 뭐 이 현빈 씨가 이제 그 해병대에서 군생활을 하는 동안 있었던 여러 멋있는 모습들, 뭐 수륙 양용 장갑차, 군용 고무보트, 뭐 사격 훈련 이런 모습들이 쭉 있고 그 가장 멋있는 모습 중에 하나가 이제 헬기 레펠하거나 뭐 이런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예. 그때 해병대에서 그 화보집을 내서 그걸 돈을 받고 판 겁니까? 그러니까 해병대 측의 설명은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공익 목적으로 찍었습니다만 공익 실제 판매가 이루어져 있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공익 목적으로 찍고 실제 판매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시에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탈도 많았고. 그런데 이 화보집, 그러니까 그 안에 뭐 쓰였던 사진들, 2012년에는 전자서적으로, 또 2014년에는 일본에서 이제 사진집 형태로 실제 판매가 이루어지면서 또 문제가 됐던 것인데, 그러니까 뭐 현빈 씨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이제 군인 신분, 공무원 신분으로 이제 초상권 적용이 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아니, 그때 당시에는 나왔던 아니 얘기들이죠. 아무리 군인이고 공무원이라도 인격권이라는 게 있고 연예인인데 사진을 그냥 막 그렇게 찍어서 이거 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뭐 앞서도 해병대에서 얘기했지만 사실 공익 목적으로 촬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에 대한 어떤 뭐 홍보라든지 이런 걸 했다는 건데 그게 이제 군 생활 할 때의 이야기지 지금 이제 전역을 한 상황이고 뭐 이 관련해 가지고는 현빈 씨 그 소속사 측은 법적 대응을 예고하긴 했는데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지금 문제되는 것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소속사 입장이 뭐예요 지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2014년도에 있었던 상황하고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군 생활하는 동안에는 뭐 내가 군을 위해서 혹은 나라를 위해서 사진 촬영에 임할 수 있는 문제였고 그런데 민간인이 돼 있는 지금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사전 동의 없이 어떤 특정 기업 이게 지금 뭐 출판사를 얘기하는 것이 되겠죠. 네네. 특정 기업이 어떤 사익을 위해서 뭐 이렇게 그렇죠. 재발간하는 건 문제된다. 따라서 이게 뭐 법정 대응을 하겠다. 아니 이렇게 그러면 얘기를 그 하고 있습니다. 화보집을 재판매하려는 그 국내 출판사 입장은 또 뭡니까? 그러니까 출판사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우 현빈이 아니라 해병대 그 대원 현빈을 다뤘다. 그리고 과거 발간했던 이제 콘텐츠 그대로 새로 들어간 내용 없이 그대로 복간한 것이기 때문에 뭐 그 전에 이제 현빈 씨의 전 소속사라든지 뭐 이런 관련 내용이 뭐 상관이 해당 사항 없다 예.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제가 한마디 보태자면 현빈 씨 본명이 김태평이잖아요. 네네네. 해병 김태평이었어요. 어. 그러니까 현빈이라는 배우의 이미지를 차용하고 있다는 것은 스스로들이 인정한 부분으로 보이는데 이 뭐 사실은 법정 공방을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예. 뭐 구체적인 내용들 보면 그 과거에 있었던 일이 지금 현빈 씨 측에서는 충분히 문제 삼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다들 군대 갔다 오셨겠지만 그게 연예인이든 일반인이든 어떤 군인의 노동력 이거에 대한 정당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약간 좀 그런 게 좀 아쉽고 군인이 무슨 돈을 받아 공짜로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는데 네. 약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아무튼. 사실 뭐 공무원이고 군인이라고 하더라도 이 초상권 자체는 가장 기본적인 인격권에 해당되는 당연하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좀 달리 할 필요가 있을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자 아무튼 그 앞서 말한 그 패러글라이딩 그 드라마에 또 다른 주역 손예진 씨도 빠질 수 없죠. 여자 주인공이죠.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이게 손예진 씨가 지금 나오는 필리핀의 CF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손예진 씨가 필리핀 통신사의 이제 광고 모델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제 통신사 광고인데 예. 이 한국 연예인으로는 처음으로 그 현빈 씨가 광고 모델로 발탁이 됐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손예진 씨가 통신사 모델이 된 거죠. 근데 진짜 손예진 씨가 지금 필리핀에서 인기가 장난이 아니라면서요? 그래요. 이게 뭐 가장 아름다운 여성으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필리핀에서 이제 어떤 매체가 있어요. 그 네. 매체에서 선정한 2020년 가장 아름다운 여성으로 이제 꼽히면서 지금 뭐 이렇게 통신사 광고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필리핀 현지에는 현지 연예인들도 많을 텐데 뭐 말 그대로 이제 퀸의 자리를 얻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앞서 보여드린 그 통신사 광고 그 광고를 현빈 씨가 몇 달 전에 또 찍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지금 나오는 저거네요. 그렇습니다. 한 드라마의 남녀 주인공이 이제 나란히 이어서 이렇게 통신사의 광고 모델이 됐다라는 건데 말 그대로 이제 드라마의 인기에 힘을 얻은 거겠죠. 뭐 사실 어떤 방송사의 채널을 통해서라기보다는 요새 그 온라인 동영상 그 스트리밍 해주는 서비스, OTT 서비스들 네네네. 많잖아요. 이 OTT를 통해서 현재 소개된 이후에 소위 말하는 그 새로운 한류의 어떤 대표적인 컨텐츠가 됐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필리핀 사람들 가장 많이 본 콘텐츠 그중에 이제 한 5위 정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뭐 드라마 얘기가 나왔으니 이것까지만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JTBC에서 제작한 드라마 또 이태원 클라스 이게 또 지금 또 장난이 아니라면서요? 이태원 클래스 뭐 그러니까 영상 콘텐츠 순위를 이렇게 차트로 이게 쭉 매겨놓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 보면은 그 이태원 클래스가 일본 넷플릭스죠. 그렇습니다. 일본에서 지금 한국 드라마 인기가 굉장히 높은데 상위 1, 2, 3위가 전부 한국 드라마거든요. 그렇죠. 이 중에서 이태원 클래스가 2위를 했다. 이런 소식까지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일본 사람들이 그 이태원 클래스를 보고 나서의 리액션, 감상평을 제가 봤더니 일본인들이 그 복수극 같은 거를 되게 좋아한대요. 예. 근데 그거에 딱 맞는 게 바로 이태원 클래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그 일본 그 웹툰까지도 원래 원작이 웹툰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웹툰도 지금 뭐 일본에서 인기가 상당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 그럼 뭐 짧게 우리 드라마가 저렇게 일본에서 인기를 얻는 이유 왜 그럴까요? 그 과거에는 어떤 방송사 채널이나 아니면 뭐 한류 채널 이렇게 좀 한정된 상황 속에서 드라마를 볼 수가 있었는데 요새는 뭐 이 스트리밍 서비스 OTT가 뭐 워낙에 왕성하게 그렇죠. 유통이 되니까 뭐 일반 시청자 입장에서는 접근성이 훨씬 좋아졌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좋은 양질의 콘텐츠가 있으니까 인기를 끄는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네. 자, 정말 이 인기가 한여름의 불볕더위보다 더 뜨겁게 달궈지고 있는데 자, 이 분위기 계속 이어가 보죠. 지금 오후 3시 40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실시간 순위 중계석 돌려보죠. 자, 오후 3시 10분 기준 10위까지 N포털 전체 기준 실검 순위 역시 차명진 전 의원이 1위입니다. 네. 광복절 집회를 갔다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 또 모친의 만류를 뿌리치고 집회에 갔다가 말이죠. 앞서 전해드렸는데 조금 전 SNS에 글이 올라왔다면서요? 그러니까 본인이 또 글을 하나 올렸어요. 그러니까 차명진 전 의원 스스로가 현재 몸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몸 상태. 쭉 하고 있습니다. 어떻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재어봤더니 체온이 36.9도. 어젯밤에 1시간에 한 2-3번 정도의 사소한 기침이 있었다. 약간 어지러운 것 같긴 한데 뭐 괜찮다. 근데 이제 본인은 괜찮은데 자신의 집, 우리 집 대들보 마눌님이 걱정입니다. 지금 보건소에 조사받으러 혼자 갔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을 쭉 적어놨는데 그러니까 어떤 그 본격적인 그 증상이 나타난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앞서 이 또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름도 올라왔는데 네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이 사죄문 5.18 민주묘지 사죄문을 낭독하면서 약간 울먹였다고. 그렇습니다. 앞서도 뭐 전해드렸습니다만 광주 5.18 묘역 앞에서 방명록 쓰고요. 그 자신이 직접 그 작성했던 사과문, 이 사과문의 제목이 민주의 문이라는 사과문인데 읽었어요. 직접 낭독을 했는데 읽다가 민주의 문 앞에서. 예. 그 사과문 민주의 문 앞에서 낭독을 했는데 읽다가 약간 울컥하는 상황이 있었다는 겁니다. 뭐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과거 신군부 국보위에 참여했던 경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도 했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뭐 같은 당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늦었지만 다행이다 이렇게 당내 반응도 괜찮게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 의원님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네, 저는 오늘 밤 뉴스룸에서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